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일발장전 돌입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태윤,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의 윤곽이 나왔는데요. 준호 매니저, 코인, 금, 항공, 해운 여기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걸었습니다. 말은 강경하고 비장한데 시장은 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강력한 제재 네. 조치는 나온 거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이란은 뭐 당연한 것이고 이란의 어떤 경제를 돕는 국가들까지 다 제재를 가하고 사실상 이제 중국을 겨냥한 거나 마찬가지인 게 네. 사실 이제 이란의 어떤 이제 원유를 90% 수입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인 거고 다만 이게 바로 즉각 시행이 된 게 없어요, 아니었어요. 발효 시점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제 압박용 협상 카드로 좀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 만약에 중국까지 제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중 간의 어떤 이제 갈등이 더욱 더 격화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원유와 그리고 즉각적인 어떤 공급 차질이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과 그리고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까지 같이 겹치면서 유가와 환율이 또 널뛰기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고성 조치로 좀 끝났지만 결국 이제 자발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란과의 어떤 거래를 끊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게 해주고 그리고 사실상 협상에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그냥 압박용 카드로 지금 꺼내들지 않았나. 다만 이제 이 사태가 생각보다 잡히지 않고 또 그리고 이란의 어떤 이제 자발적으로 도와준 국가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이거 시행 날짜가 좀 잡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협상용 카드고 압박용 카드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좀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국채 금리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스카페스 재무장관이 지금 비상금 통장을 또 꺼내 들었잖아요. TJ 장고 얘기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TJ 장고 MBC.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즉각 시행에 대한 어떤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네. 지금 계속해서 재무부가 지금 이제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서 지금 대책이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시장이 그래도 나름 안정을 좀 찾았고 그래서 10년물, 30년물 한 5bp 정도 안정을 찾기도 했고요. 유가 또한 또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정책이 좀 먹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좀 예. 최악은 안 갔으면 좋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했으면 그냥 오늘 날짜와 시행을 그냥 해버렸으면은 차라리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좀 단기적인 변동성 있고 좀 안정을 찾았을 텐데 일단 이것 또한 또 구두로 또 경고성 멘트로 이제 끝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미국과 이제 이란 문제가 다만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군사적 압박해서 경제적 압박으로 좀 선회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란의 어떤 이제 경제를 숨통을 끊어놓으면은 결국 이란이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악은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전투를 하고 중국 인민은행을 네, 맞습니다.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고 그런 거는 아닌데 또 준호 매니저는 이게 질질 끄니까 네, 맞아요.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백 같은 경우에도 한 푼도 아직까지 재무부가 채권을 안 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로만 때우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이 TJ 잔고 이야기도 좀 자세히 저희가 뒤를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리마켓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프리마켓의 시작은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AI 기술주들의 하락을 좀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가 2%대, 참 어제 그렇게 뺐는데 또 빼네요. 2%대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SK하이닉스도 2.3%대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2.4%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S7 모두 좋지가 않네요. SK스퀘어도 3.4%대 하락. 어제 생명, 물산도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생명과 물산은 약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으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한미반도체도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여타 소부장 쪽에서는 거래 자체가 지금 거의 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ISC, TFA, TSE 이런 테스트 검사 장비도 빠지고 있기는 한데 거래량이 100주, 200주 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타 소부장 쪽에서는 뚜렷한 흐름들이 아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픈에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5%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래량이 한 60주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큰 의미는 아직까지 소부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 보도록 하죠. 내일 밤이 이제 수요일 밤이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하고 그 결과가 목요일 27일 날 적용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에도 봤지만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보다의 한마디만 해주면 시장은 좋아라 하거든요.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기대감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2.8%, 2.7%로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모비스, 오토에버, 그리고 현대위아 밑에 단에 있는 S웰까지도 모두가 다 데리고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 나오고 있고요. LG전자까지 볼까요? LG전자와 이노텍은 오히려 1% 하락이기 때문에 오롯이 지금은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의 힘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친구들도 함께 데려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보합이고요. SPG, 사면, 또 로보티즈, 로보스타 모두 1%대 상승으로 끌어갔고 있고요. 거래량을 놓고 보고 시세까지 본다면 클로베엇이 가장 선봉에 서 있네요. 1.8%대, 1.9%대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일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프리마켓에서 돌아가는 로봇주들도 일단 출발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또 원전을 함께 보도록 하죠. 다음 달에 발표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조선이 결국은 갈 것이다. 도로조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가스 발전에 대한 이야기. 또 웨스팅하우스를 보면 원전 만우가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뜨뜻미지근합니다. 하나오션도 약보합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조선해양, 또 삼성중공업 등 모두가 다 큰 의미는 없이 그런 흐름들 함께 나오고 있고요. 원전 가보도록 할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일단 3%대까지 시세를 좀 주고 있습니다. BHI도 4%대 나오고 있고요. 강원에너지 15%, 태웅도 이제 원전 관련주로 좀 엮여서 5.3%대까지 시세가 함께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번에 그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일부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한전팀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 주가는 1.7% 상승. 한전 기술이 좋네요. 아마도 이제 선봉에 서야 되니까 한전 기술이 거의 10%대 폭등 양상이 나오고 한전 KPS는 3%. 산업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단 이야기는 했지만은 현재 원전주들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미국의 이 웨스팅하우스 지분의 인수 제한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2차 전지의 날이었었죠. 2차 전지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숨고르기입니다. 거래소에서 일단 SCI, 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이 한 1%대 하락으로 좀 숨고르기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에코프로, BM 모두 1.8%, 1.7%대 그리고 기타 등등 에너지 소재, 2차 전지 소재인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재료도 모두가 다 숨고르게 좀 들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바이오도 좀 쉬어가는데 한미약품 혼자 빨간불인 것 같아요. 3.8% 어제 상한가로 만족이 안 됐을까요? 한미약품이 일단 시세를 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그 외에 전체적인 바이오 코스닥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로켓 헬스케어 정도가 한 2.6% 정도이기는 하고요. ST팜 등등과 함께 RG노믹스, 올릭스 등 mRNA 관련 치료제 등등도 한 1에서 3%대 정도 하락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리마켓 업앤다운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삼전닉스 먼저 특히 삼성전자 이야기를 종지부를 찍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아예 삼성전자 이렇게 뺄 일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참 미스테리한 하락이었습니다. 태훈 매니저, 네. 아무리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한다 쳐도 30조의 현금 배당, 어제자 기준으로 여러분 이게 배당 수익률이 4%, 삼성전자 주가 더 빠져도 이게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6%, 맞습니다. 7%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40조를 추가 배당을 한다라고 하는데 무차별적으로 폭격. 오늘도 좀 빠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봤습니까? 어제 이렇게 뺄 일입니까? 사실 이렇게 뺄 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제한적이었다. 과하죠? 좀 과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지금 약간 이 메모리 기업들한테는 주저하는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유일한 모멘텀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메모리 업황이나 이런 것들 물론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에 있다라는 부분들은 있지만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은 결국에는 주저하는 정책이었는데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이제 세론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엔비디아의 AI 서버 가격 15% 인상 이슈도 우선은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된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미국장의 이 반도체 기업들도 하방 압력을 분명히 받았겠지만 네. 결국에 이 엔비디아의 AI 서버 가격 인상 15% 이상 인상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이 AI 캐펙스 투자와 관련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좀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 메모리 기업들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당분간 조금 쉬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요즘에 그 AI 캐펙스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과거 같았으면은 투자를 하면은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투자를 하면은 부담을 느낍니다. 시장이. CDS도 폭등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브로드컴. 이게 예를 들어서 AI 캐펙스 관련된 투자 확대는 분명히 수혜는 맞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의 주요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어서 우선은 시장에서 그 경계하는 부분들을 조금 그 이하로 좀 안정화돼줘야 어떤 AI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 AI 쪽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는데 그 자금 조달이 결국 회사채 발행이라면 그게 또 다시 한번 국채 금리의 상승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 자체는 지금은 뭔가 좀 호재라고 하기에는 좀 주변의 환경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단 어떤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이 뭐 예를 들어 뭐 PER 12개월 선행 PER도 마찬가지로 뭐 4배 정도 초반이나 뭐 4배 이탈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3.9배.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시고 좀 너무 짧은 관점보다는 이번 주에 있을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전체적인 어떤 뭐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 뭐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보시고 나셔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봐서 지금은 예. 그래도 보유가 과하다. 조금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여전히 판단하고 이제 있습니다. 태우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의 금산법 룰 나와서 아마도 자사주 매입 소각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10조 내외 정도 하게 네. 되면 생명과 화재의 지분율이 거의 10%를 넘어가게 돼서 또 전자 지분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악재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이해 못할 하락이 나오니까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 이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모르는 좀 악재가 있나? 가령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정말 이런저런 뭐 펜실베니아뿐만이 아니라 네, 또 맞습니다. 텍사스까지도 네.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모르는 뭐 솔직히 엔비디아 서버도 다 알지 네. 않습니까? 숨겨진 악재 이야기를 꽤 하시던데 중국의 약진? 근데 양지 네. 메모리 IPO도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거고요. 이미 알고 있고요. 네. 샌디스크 뭐 같은 있을까요? 경우에도 사실 주가 하락을 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중국의 양치 메모리가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고요. 뭐 이제 샌디스크 같은 경우 또 낸드 쪽에 대한 점유율이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뭐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된 좀 약간 주민들 지연 반대. 예. 이런 이슈가 좀 있고 특히나 또 이번에 중간 선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민주당의 어떤 쪽 지금 공화당이 사실 이제 태클 트럼프 거는 거죠. 대통령 네, 입장에서 민주당이. 봤었을 때 약간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약간의 뭐 블루웨이브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됐었을 때는 뭔가 약간 그 건설 쪽에 대한 지원 이슈가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약간 이런 논리까지도 좀 같이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은 뭐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뭐 사이클 자체, 뭐 공급 부족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 2027년도뿐만 아니라 뭐 2028년도까지도 좀 예상은 되는 부분들이라서 우선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완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AI 캐펙스 쪽 투자 확대, 회사채 발행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약간 부담을 좀 시장에서 느끼고 있지 않나?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숨겨진 악재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면서 저희가 세웠던 이제 기술적 라인들 삼성전자 25만 원, 또 하이닉스의 150만 원인데 삼성전자는 오늘 자칫 25만 원도 좀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뭐 양지 메모리의 상장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모르는 좀 악재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오히려 같고요. 그 네. 10월달 뭐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의 그 IPO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뭐 자체 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반사익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네, 나오고 우리가 내용들도, 만들잖아요. 나오지고 있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스토리 자체가 지금은 약간 이 섹터별 수급 분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호맨이죠. 결국은 뭐 시장의 심판을 내려줘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목요일까지는 매를 맞습니다. 때리면 그냥 마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지금 휘청대고 있단 말입니다. 7거래일 연속 하락.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해요. 이게 지금 2022년도 9월 이후에 최장 네. 하락이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일수로 보면 그렇지만 이게 최근에 어떤 신고가 부근에서 사실 고점 대비 한 7% 정도 하락이 덜 나와준 빠졌더라고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어제 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거의 9% 가까이 하락이 나와준 거에 비하면은 실거래일 어떤 최종 연속 하락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하락 자체는 한 7% 정도니까 네. 사실 이제 하락은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 오히려 저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큰 기대감이 적용되는 것보다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이 네, 나와주는 게 네, 날 수도 네. 있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 발표 전에 기대감으로 크게 시세가 분출됐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잘 나와도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면은 실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낙폭이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상 지금 이제 약간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를 탑재하는 지금 서버 가격이 15% 인상한다는 얘기도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결국 이제 가격 인상이 오히려 매출 성장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큰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격 상승이 수요에 부담을 줄 거라는 우려가 또 제기되기도 하고 있고요. 나쁠 때는 그냥 맞습니다. 온갖 나쁘게.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애플도 계속 지금 중국산 낸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러니까 뭐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도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 지금 낸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약간 전체적인 테크 기업들의 어떤 하락을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 삼전닉스를 필두로 한 특히 이제 메모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그 영향도 엔비디아에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소프트뱅크와 알리바바가 좀 자금 조달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 지출을 늘리고 그리고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경계감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AI 데이터 센터에 둘러싼 정치권의 어떤 규제 압박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건설을 그것도 아예 그렇죠. 악재죠. 맞습니다. 네. 건설을 아예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아예 지금 건설을 못하게 만드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테크 기업들의 어떤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결국 이제 어떤 대세 흐름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AI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약간의 어떤 이제 제스처는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확충 그리고 사실 미국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 쪽에도 짓고 있거든요. 인도 뭐 무슨 맞습니다. 사막 그래서 있더라고요. 꼭 미국 네. 내에서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 그리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어떤 데이터 센터 확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체크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나서 시장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만 부합되거나 충족돼도 최근 어떤 낙폭은 어느 정도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약간의 경계성 매물들이 좀 출회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앞서 계속 표가 나오고 있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가 그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실적 발표 날에는 이제 무조건 빠졌었는데 빠지고 나니까 오히려 다른 섹터로 좀 훈풍이 가는 이제 그런 맞습니다. 상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에는 그냥 사실 엔비디아 그 다음에는 메모리 기업들 중심으로 수급 쏠림이 굉장히 컸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최근에 클라우드 기업들 중심으로도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특히 AI 또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도 수급이 확산되면서 그리고 특히 월가 쪽에서는 지금 전력 기업들을 지금 잇따라 포트에 지금 포진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AI 칩에서 확실하게 AI 인프라 쪽 그리고 클라우드 쪽으로 확실하게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삼전익스, 무조건 엔비디아가 아니라 어제 결국 2차 전지처럼. 맞습니다. 예. 그래서 AI로 돈을 벌 수 있는 섹터 내에서 계속 밸류체인 안에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도 예전만큼 강력한 시세가 들어오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삼전익스도 물론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저는 직전 고점도 신고가로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다고 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예전처럼 큰 시세가 분출되면서 급반등이 나올 만한 강력한 재료가 지금 부재한 네.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AI 섹터의 약간 순환매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기대감이 거의 없어지는 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네,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삼성전자도 KB증권이죠. 거기서 이제 200조를 붙이는 바람에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 왜 빠졌나 뭐 여러 가지 의견들 종합해 보니까 워낙 그 설레발을 200조를 맞아요. 뿌렸다가 이게 뭐 90조에서 110조라니까 실망했다라는 걸 좀 보면 오히려 좀 미리 빠지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 크게 보면은 뭐 후재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죽을 때 다른 섹터 가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삼전닉스 엔비디아 정리를 좀 해 보고요.
일발 장전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한 요 정도 섹터가 일단 오늘 보이기는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네. 어제 그래도 한미 약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잽팟 기술 이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엄청났어요. 사실상 이제 단일 후보 물질 중에선 사상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약금만 그래서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만 2,850억이라 사실 이제 ABL이 지난번에 BBB 셔틀 관련해서 한 4조 규모의 기술 이전했지만 실제로 계약금은 1,000억 미만이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번에 거의 대형 기술 이전이 나와줬다. 그리고 ABL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기술 이전한 거기 때문에 단일 후보 물질 쪽에서는 이번 한미약품의 지금 이제 3조 2천억이 역대 사상 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거 같고요. 물질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제 비만 쪽, 사실 바이오 섹터는 이제 군집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꿈을 보고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비만 시장이 워낙에 커지고 있고 비만 쪽에 특히 차세대 비만 치료제 시장에 그 시장에 관심이 커진다고 했을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케어젠을 오늘 닥터 전문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미약품이 제넨텍의 3조 2천억 규모의 비만 신약 기술 수출 잽팍이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상대방은 로슈그룹의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의 3조 이상의 대형 기술 이전이 나와줬다라는 거는 바이오 섹터의 어떤 투심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HOM1731 같은 경우는 GLP-1 계열과 달리 CRF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UCN2 유사체로 개발해서요. 일단 뭐 지방 감소는 물론이고 제일 중요한 게 가장 부작용이 사실 이제 지방만 빠지면 다행인데 근육까지 빠지는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젠 근육 양 증가를 오히려 동시에 노리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뭐 GLP-1 유사제뿐만 아니라 특히나 지금 이제 CRF2 같은 새로운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미약품이 지난번에도 사실 일리아 릴리와 1조 9천억 규모의 또 단장 증후군 치료제 기술 이전했는데 오히려 기술 이전하고 나서 그 당일만 반등 나와줬지 그 이후로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근데 그때와 다르게 사실상 계약 규모도 훨씬 클 뿐더러 그리고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라는 점에서도 결국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고 이게 지금 비만 섹터 전반적인 투심을 빠르게 회복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2035년까지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이상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일본 여행 가신 분들도 맞습니다. 다 그거 맞아요. 불만용만 사오신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최근에 뭐 직구도 좀 계속 네.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사실 일리아 릴리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라는 거는 마운자로 젯바운드의 어떤 매출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네. 있다라는 점인 건데 결국 이제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건기식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국내에서 그리고 글로벌에서 가장 탑티어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기술 기반으로 비만, 당뇨, 그리고 환반변성 치료제, 그리고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펩타이드 플랫폼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20년 이상 펩타이드 관련된 연구를 해왔다. 그래서 의료기기와 최근에 화장품 시장까지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신약과 그리고 건기식 관련해서 특허만 868건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네. 올해도 두 차례 4,860주를 추가로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만 63.29%와 자사주도 한 9% 이상이 돼서 사실상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품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품절주의 특징상 적은 거래량으로도 거래대금으로도 시세가 한번 분출되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비만 섹터의 어떤 훈풍이 불면은 케어젠도 어느 정도 강력한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구용 GLP-1 보충제 코글로타이드를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인도에서 임상을 진행했는데 체중 감소 효과가 10.75%로 감소 효과가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사제에서 결국 경구용에서 결국 건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야만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욱더 커지고 그리고 시장 규모와 대중화가 더욱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최종 종착지는 건기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FDA에서도 NDI 승인이 네.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건기식 판매 허가가 완료된 상태라서 미국의 대형 유통 사업자와 공급 계약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또 3분기, 4분기 안에는 결국 미국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CGP5라는 환반면성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일리아처럼 이제 눈에 주사제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만제 안약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환반면성 치료제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케어젠의 어떤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적도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게 영업이익률만 30에서 50%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은 바이오 테크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올해 하반기에 미국 혁신 치료제로 지정되면서 임상 2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오 USA에서 일리알 릴리뿐만 아니라 에브비 그리고 바이엘 같은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사실상 이제 미팅을 진행했는데 일단은 건기식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논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보인 게 또 일리아 릴리였고 그래요? 일리아 릴리 같은 경우는 뭐 비만과 그리고 메쉬 치료제 관련해서 15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사실상 이 비만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일단 비만 건기식 치료제 시장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저변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케어젠과의 어떤 공동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케어젠 같은 경우는 차세대 약물 전달 플랫폼인 럭시 다제도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환반변성 CGP5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과 그리고 미국의 이제 건기식 비만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실제로 한미 약품이 이번에 대규모 또 기술 이전을 하면서 비만 쪽의 어떤 특히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결국 건기식까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케어젠을 탑픽종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케어젠이 지금 밀고 있는 거는 여러분 건기식입니다. 건강 기능 식품으로 살을 빼준다라는 건데요. 근데 준호 매니저 이게 네. 가격도 싸고 안전은 하지만은 살을 좀 네. 빼줘야 맞습니다. 그래도 몰리죠. 이거 할 바야 그냥 마운저로 맞아요. 한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효과와 효과. 효능은 네. 주사제가 이제 가장 높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경구용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니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건기식이라고 오고 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맞아요. 했을 때는 네. 건기식이 그리고 접근성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이게 전문 아니까. 의약품이 아니라 네. 일반 의약품으로 네. 지정이 되고 어디서든지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도 그래서 대중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케어젠의 이제 건기식 치료제 시장이 훨씬 더 저변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비만 시장 자체가 200조 시장 규모로 커지려면은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대중화의 가장 정점은 결국 건기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미국 시장의 유통사와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계약만 따냈다는 소식만 나와줘도 일라일리. 맞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 높고 또 릴리와의 어떤 기술 이전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 그리고 또 이제 생각 외로 갑자기 이제 CGP5 환반면서 치료제 관련해서도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기 네. 때문에 지난번에 뭐 한미 약품이 갑자기 기대도 안 했던 단장 증후 관련해서 기술 이전을 했던 것처럼 네네. 환반면서 쪽에서도 우리가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K바이오 보면은 한미약품,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케어젠 요 한 세 종목 정도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케어젠의 주가도 지금 한미약품 못지 않습니다. 3%대밀이 뜨고 있는데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네, 뭐 가격은 뭐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15만 3천 원짜리가 최근에 지금 5만 원까지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가격 낙폭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와준 상태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해서요. 바이오 섹터의 어떤 투심이 살아나고 바이오 쪽에 이제 군집성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지금의 가격이 매력적이라 판단돼서 일단 전일 종가였던 5만 4천 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4만 6천 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이 건기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비만약 돌풍을 불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오늘 이 케어젠을 일발 종목으로 봤고요. 지금 시장 상황 여러분도 함께 보고 계시는데 기대했던 바이오는 그냥 종목 한 3개 정도고 지금 온통 수급과 테마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로봇입니다. 이 현대차가 달리면서 밑에 단에 있는 코스닥도 거의 뭐 거래량과 함께 시세까지도 뜨겁게 가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모비스, 현대차를 바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차는
태훈 매니저와 함께 가도록 하겠고 SPG는 준호 매니저와 함께 가보면서 전체적인 로봇 이야기를 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태훈 매니저. 비나이다. 인베스터 데이 때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몇 마디만 해주세요.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겠죠. 그냥 보다 이야기를 안 하고 네. 뭐 인베스터 데이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뭐 당연히 이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특히나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라고 할 수 있었던 임금 이 노사, 그러니까 임금 협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111일 만에 잠정 합의에 이제 성공했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31일 날 이제 조합원의 찬반 투표에 이제 돌입하겠다. 약간 남아있긴 이런, 하더라고요. 부분들이 좀 네.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는 그 해당 이 파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우려감 좀 완화가 조금 됐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SK 최태원 회장에 이어서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그리고 이제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을 또 만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결국에 이 새만금쪽 관련된 투자에 대한 좀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논제로 이제 의논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라서 결국 그 안에 보시면 뭐 AI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로봇 생산 시설 뭐 아니면 수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그 안에서도 또 로봇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사실 제가 오늘 이따가 일발 탑픽주가 로봇주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로봇주를 선택을 했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내려왔었을 때 결국 장기채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고퍼 종목들이 부담을 느끼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쪽에서 약간의 좀 미국 재무부에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상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을 계속해서 난다면은 결국에 이 미국 국채가 여전히 높지만 그게 고점이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서 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런 부분들에 저는 반응을 했다라고 봤던 거고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그리고 파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재용 이재용 대통령과 대통령과의 독대. 그 만남 이런 모멘텀이 좀 부각화될 시기가 다시 되지 않았나 이러해서 아무튼 현대차의 주가 이 차트를 보시면 네, 갖고 우선은 와요. 기술적 분석. 뭐 지금 상황에는 추세를 돌리는 자리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뭐 보유 관점으로 가시고 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쪽에 대한 어떤 밸류체인 쪽을 바라보셨을 때 지금 뭐 미국의 어떤 주요 이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탈중국화의 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은 결국에 한국이 우선적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한국 PIM이나 뭐 SPG 같은 이 약간 PER이 높은 종목들은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가 올라갔었을 때 좀 취약하거든요. 만약에 나는 어떤 그런 금리가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SL, 뭐 화신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네. 본업에 대한 실적이 찍히면서 이 멀티플 뭐 PER이나 또는 PBR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기업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분산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제가 봤었을 때 제일 가시성이 높은 성장 섹터는 로봇 쪽이라서 단기적으로 바라볼 섹터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 중기적으로 좀 보시자. 이렇게 아니 말씀- 가격 전략을 네, 좀 들어볼게요. 보죠. 지금 삼전 닉스에 좀 가려서 있어서 그렇죠. 현대차에 물리신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70만 원까지 갔었고 네. 지금 가장 많은 때가 한 60에서 63만 원 여기인데 지금 43만 원이거든요. 1차 교두보 어디까지 좀 우리 바라볼까요? 네, 우선 1차적으로는 50만 원 50만 정도를 원이요? 넘어서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61선이나 121선이 데드크로스가 좀 나온 상황이라서 우선 요 추세를 좀 뚫어주려면은 이 50만 원 정도를 좀 이렇게 뚫어줘야 가고 되지 나서. 않을까라고 봐서 네. 우선 1차적으로는 50만 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50만 원 구간에서 뭐 기술적 저항을 좀 받아서 내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래도 좀 보유로 하시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사실상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대표적인 약간 저퍼주, 저PBR 종목이었다가 이게 로봇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성장주죠. 성장주로 네. 갑자기 체질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체질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뭐 80만 원 부근까지 갔다가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시 한번 기대감이 하반기 때 남은 하반기 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외로 목요일 날 어쩌면 현대차 그 전날 밤이죠. 인베스터 데이에 현대차가 웃을 수도 있겠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해주고 지금 로봇주들의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날입니다. 삼현, SPG, 에브리볼, 로보티즈 그리고 약간 이제 사이즈는 작지만 KNR 시스템 시총 1000억대입니다. 여긴 20%대고요. 클로버, 시메스 로보틱스, 나우 로보틱스 지금 나와 있는 코스닥 프리마켓 쪽에 빠지는 종목이 좀 없거든요. 네.
현대차 버프도 좀 받는 것 같고 네. 뭐 TJ 잔고 1조 달러 쓴다라고 하니까 금리에 대한 하락에 대한 기대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렇죠? 업종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순환매도 상황이라서 돌고, 네. 어제 바이오 2차전지가 올라가니까 오늘 로봇 섹터인데 딱 타이밍상 또 현대차가 CEO 인베스트데이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또 이제 현대차의 또 이제 전면 파업이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노사 간의 어떤 임금 협상이 잠정 합의에 이제 도달하면서 실제로 상여금은 한 400%, 뭐 기본급도 뭐 10만 원 인상을 네. 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요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이런 이제 파업이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 누적 손실만 이번에만 거의 한 2조 3천억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더욱더 지금 이제 아틀라스가 더 간절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차의 어떤 휴머노id 로봇 관련된 개발과 도입에 더 저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이제 어떤 파업으로 인해서 좀 생산의 차질을 자꾸 빚는 일이 계속 이제 빈번히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그룹사들,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또 제조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로봇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와 개발에 더욱더 저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다가 중국의 유니트리가 이제 상장한 이후에 한미 간의 어떤 로봇 공조도 더욱더 확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과 피지컬 AI에 대한 네. 관심 그리고 특히 AI 섹터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와준다고 했는데 결국 AI의 기술 집약체인 로봇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내에서도 뭐 SPG, 뭐 로보티즈 그리고 현대향 로봇 기업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기술적 분석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SPG인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예 61선 가지도 못했고 SPG는 뚫었다가 네. 좀 지금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의 한 1.8%, 4.4% 현재 프리의 시세는 괜찮습니다. 네.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확실하게 이제 삼성에서 기술력 있는 이제 글로벌 기업을 인수를 하면은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시세가 이제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른 로봇들 대비해서 네. 강력한 좀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뭐 이제 뭔가 이제는 나와줘야 된다. 뭐 나와줘야 숫자가 된다. 나와주던 네. 삼성만의 휴먼 로봇이 공개를 하던 네. 아니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하던 뭔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지만은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레인보우보다는 SPG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레인보우는 삼성향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도 저는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SPG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PG는 또 이제 LG전자와 LG 사이언스 파크와도 액추에이터 공동 개발, 삼성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국내 차도 감속기를 있죠. 네. 하기 때문에 결국 SPG가 치대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 프리 마켓에서도 한 4.5%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가격도 저는 매력적이다. 왜냐면 지금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시장 풍파로 인해서 또 삼전익스에도 수급이 지난주 금요일 날 쏠리면서 조정에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일단 지금 이제 목표가는 12만 원 라인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G나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은 사실상 지금 국내 어떤 대표 4대 그룹 중에 아무나 로봇 쪽에 속도를 내면은 다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제가 액추에이터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SPG, 뭐 로보티즈, 뭐 사면, 뭐 하이젠 RNM, 뭐 등등등 HM 만도 같은 이제 액추에이터 기업들은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탑 티어는 로보티즈와 SPG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SPG 같은 경우는 또 국내 대표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도 충분히 신규 매수로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에서는 SPG를 봤습니다. SPG는 이제 감속기인데 고객이 3사 네, 다예요. 맞습니다. LG도 있고 삼성도 삼성도 있고 현대도 현대차도 있고, 이번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 함께 보고요. 순환매 차원에서도 오늘은 일단은 이제 로봇 섹터가 뜨고 있는 거고요. 저희 리뷰를 하나 하도록 할 텐데 IT센 글로벌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표치도 달성을 목표 수익률 20%까지 최고가 기준으로 나왔었고 프리에서도 좋고 9월에 크리에이티브 법안 뭐 통과 가능성이 된다 안 된다 말들은 많기는 한데 또 IT센 글로벌은 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리뷰 가보도록 할까요? 네, 뭐 요즘에 그 아무튼 이 바이백 이슈로 시장의 구조 자체가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지난주부터 강조를 드렸다면은 우선 금 상승에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고요. 네. 뭐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쪽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 또한 뭐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국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법 관련된 속도를 좀 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어제 나와주고 그랬죠. 있어서 네. 어제 시간 내에서 뭐 헥터 파이낸셜이나 이런 일부 기업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목표가 거의 다 왔거든요. 네. 근데 우선은 요 121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뚫지는 못하지만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올라가고요. 그리고 금 가격도 마찬가지 계속 올라가는데 구리 장난 아니고. 네, 네. 맞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지금 뭐 구리 가격 올라가고 뭐 금 가격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달러 표기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면서 달러 약세를 견인하면서 그게 이제 원자재나 맞습니다. 상승 압력을 주는 거라서 네. 저는 뭐 지금은 뭐 신규 진입은 약간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눌렸을 때 매수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만약 여기 돌파 41,000원이 제가 1차적인 목표가였는데 만약 그거 도달한다라고 본다면 뭐 다음 라인 때 우선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라인대를 좀 열어두시고 좀 더 홀딩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만약에 익절 라인대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은 그래도 한 5일선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좀 끌고 가시면서 좀 추세 추종 매매 관점에서 좀 추세를 한번 즐기시는 전략들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 코인 나오긴 나오나요? 뭐 저는 아마 코인 중에서 담보 잡는다고 네. 하면 금을 담보로 한 코인 나온다면은 좋긴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일본 쪽 관련된 이슈도 사실 좀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 쪽인가에서의 또 이야기도 제가 이번 주에 좀 봤던 것 같은데 예. 우선 뭐 RWA 실물자산 쪽 관련된 부분들하고 좀 제일 그래도 실물 자체, 사업 자체를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영위하고 좀 있어서 지금 뭐 시가총액도 사실 이렇게 막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기관계 자금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래도 사이즈 자체가 오히려 지금 1조 시총이 정도? 거의 9천억 정도 넘어갔으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뭐 그래도 조금 더 좀 메이저 수급들도 좀 받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코인이라는 게 와 너무나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이 회사는 금을 이제 담보로 해서 블록체인을 거는 또 그런 기술력이 있기는 한데요. 오늘도 한번 이제 웬만한 이 원화 스테이플 코인 관련주가 프리마켓에는 없죠. 없습니다. 예, 없어서 본장에서 일단 승부를 좀 내야 되니까요. 저희 계장과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얘기를 이제 준호 매니저랑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미 프로젝트 1호가 뭐냐 이거다 저거다 이제 말들 많은 가운데 원전이 또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3%대, BHI도 3.76, 원전 기술 뭐 10%, 13% 나오고 있고요. 한전 기술, 한전 KPS도 2.9, 한국전력도 2.7. 이게 이제 한 언론사의 보도입니다. 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일부를 인수해 가라. 맞습니다. 공동 출자하자라고 출자하자.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산업부에서는 즉각 지금 해당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좀 반박은 네.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는 없다라는 어떤 시각과 그리고 또 이제 한미 또 특히 대미 투자 또 1호가 결국은 원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네. 기대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실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거 딱 두 가지였잖아요. 조선협력과 원전협력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건설을 오랫동안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시공이라든지 공급망 관련해서 역량이 부족해서 결국 우리나라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목표가 일단 2030년까지 미국은 이제 10기 건설이잖아요. 대형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이제 네. 못하고 있고 지금 삽도 못 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 어떤 이제 시공 능력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결국 설계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팀코리아와 같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한국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공동 인수 제안을 검토했다는 얘기가 나와졌는데 이게 뭐 지금 산업부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네. 결국 한미 이제 원전 프로젝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만약에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지분 공동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원천 기술 그리고 한국의 어떤 시공 능력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결국 이제 팀 코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좀 못 높다. 뚫을 나라 없지 네. 않나요? 둘이 합치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미국은 당연한 거고 결국 이제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도 정말 이제 앞으로 수주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 재산권 문제 같은 경우도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원전 기업들이 정말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고 한 요 정도 상승에도 충분히 좀 따라 붙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했었는데 아직도 산업부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기대감으로 떴다가 힘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전 쪽도 좀 분명히 좋게 보고 있고 사실 지금 AI발 어떤 전력난에 있어서 결국 원전과 특히 SMR 쪽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은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10% 정도 한전 기술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13% 정도 좀 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걸 지금 무리하게 신규로 쫓아 들어가면은 그게 다시 한번 상승폭을 좀 반납할 수도 있다. 다만 저는 원전과 조선 둘 중에 하나가 그래도 대미 투자의 어떤 1호가 되진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굳이 또 네. 1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미 원전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은 임박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을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전 기술하고 현대건설인데요. 아마도 한전 기술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힘 합치면 같이 기술이니까 맞습니다. 가장 시너지가 많을 것이다 쪽인 것 같고 현대건설은
이제 EPC 맞아요. 시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가보죠. 한정기술부터 네, 갈까요? 아무래도 뭐 한정기술은 이제 설계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수주를 제일 먼저 따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렇죠. 때문에 항상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가장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웨스팅하우스가 대형 원천 기술은 있지만 소형 모듈 원자로 원천 기술은 없어요. 근데 예. 한정기술은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기술이 조금 더 이제 우위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14% 정도 반등 그림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히려 한 제가 10% 정도 미만이었으면 그래도 긍정적이었는데 네. 14% 떠서 출발했고 또 산업부에서는 또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이제 전일 종가가 지금 한 10만 2천 원 부근대, 전일 종가 기준으로 9만 원 정도 부근대가 종가인데 9만 5천 원 미만에서는 1차 매수가 유효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원전도 기대감이 많이 빠져 있는 자리라서 충분히 빠진 만큼 빠진 상태라 14% 떠서 출발했을 땐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당연히 홀딩이지만 신규 매수는 9만 5천 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현대건설이 좀 건설, 의미가 그렇죠. 있는 네. 게 팀코리아도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데이터 센터 건설에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 테이블에 만약에 앉는다, 이제 경제 압박에 못 이겨서 이란이 만약에 백기를 든다고 했을 때는 결국 또 현대건설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재건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리고 또 미국의 또 태양광 팀코리아에도 현대건설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AI발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현대건설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건설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라 네. 신규 매수는 오히려 현대건설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현대건설도 5%예요. 맞습니다. 5% 정도 뜨고 4% 정도 뜨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 가격이 한정기술보다 조금 안정적이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아까 지금 프리마켓에서 11만 원대 부근대 위치해 있는데요. 11만 원 미만에서 10만 8천 원 미만에서 1차 매수로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부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다는 점은 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들분께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제 태움 매니저의 일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짝 제가 봤습니다. 가볼까요? 네, 오늘의 일발 탑픽주는 SBB테크라는 감속기 관련된 좋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을 이제 공략을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다시 한번 성장 섹터한테 좀 유리한 환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입니다. 뭐 재무부의 장기채 금리 관리 노력이 지속된다면 뭐 아까 말씀드린 장기채 금리의 상승은 좀 계속해서 미국 재무부나 미국 당국에서 막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하방 압력을 받는다면은 이 고포 종목들, 고PR 종목들이나 아니면 성장 섹터에 대한 투심이 개선될 수 있게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이제 2차 전지 쪽이 삼성 SDI의 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으로 ESS 쪽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채권 금리에 대한 어떤 안정화도 시장에서 약간 그 하방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했다라고 보고 네. 있어서 로봇 섹터가 최근에 요 며칠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뭐 단기적인 가격적인 메리트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고점을 찍고 완화되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먼저 잡아봤고요. 특히나 이제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I 서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약간의 투심이 조금 위축된 상황이라면 그 수급들이 현재 다른 업종들로 순환매들, 이 수급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 그거를 받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성장 섹터는 저는 이제 로봇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봤던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SBB테크를 선택을 했던 거는 우선 1차적으로 이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에서의 그 현대차 관련된 어떤 부품 공급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SBB테크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실제로 이제 감속기뿐만 아니라 이제 액추에이터 기업으로서 이제 진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10월달 이 개항전기와 함께 현대차 모빌리티 로봇인 이 모베드의 DNL 모듈 조향 편신부를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소형 유성 감속기 쪽 관련된 부분들이 처음으로 채택됐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모베드 멤버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급망에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어제 시간에서 살짝 반응을 했었는데 공급 계약이 나왔거든요. 예. 그 SBB테크가 국내 휴머노이드 이 로봇 제조사와 19억 2,431만 원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용 정밀 감속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20% 중반에 달하는 적지 않은 이 계약 공시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올해 이제 2건의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요. 그게 작년 10월달 이후로 그 계약 공시에 대한 어떤 그 계약 금액을 누적을 해본다면은 작년 전체 매출액의 60%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쪽의 향에 대한 어떤 계약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게다가 기존에 이제 베어링 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있는데 이 베어링 사업 부분에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수혜를 작년에 실제로 받아서 특히 베어링 사업 부분에서 90% 정도가 이제 반도체향 매출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해서 뭐 큰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뭐 이런 베어링 쪽에 대한 부분들도 반도체 업황의 개선의 흐름에 같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제 모베드에는 들어갔는데 이제 아틀라스에까지 멤버일지는 조금 봐야 되죠.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도 한번 팀 현대차로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뭐 현대차의 공급망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뭐 네. 최근에 유니트리가 IPO를 하고 나서 뭐 기업 가치가 뭐 급등을 했었을 때 100조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유니트리가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기업 가치도 저는 앞으로 눈높이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라서 뭐 SPB테크는 하모니 감속기 관련해서도 또 워낙 독보적인 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함께 갈 수 있다. 뭐 약간의 희망적인 발언을 네. 섞어 본다면 그래도 한번 기대는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가격 보도록 전략 하겠습니다. 보죠. 가격 전략은 우선은 프리장에서 거래는 안 되는 종목이라서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로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36,550원 전일 종가로 말씀을 드려보고 만약에 좀 갭이 떠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차익 실현율이 조금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씩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1,000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태훈 매니저의 일발 SBB테크입니다. 이제는 감속기 기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팀 현대차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하나의 관건으로 남아 있고요. 앞서 우리 준호 매니저는 건기식인 케어젠. 케어젠입니다. 건강 기능식품 비만약 케어젠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